겉으로 보이는 것은 일부분일 뿐이다. 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제가 쇼잉을 하다가 정말 우연히 2년 전에 거래를 할 뻔했던, 놓쳤던 매물을 쇼잉하게 됐어요. 정확하게는 2년 조금 안 됐는데 그 2년 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게 레노베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예전 모습과 레노베이션 된 모습을 간략하게 비교해 드리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레노베이션을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저희들이 놓치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진이 레노베이션 되기 전 모습이거든요. 2022년 여름이 조금 지나가면서인데, 그때 99만 불에 나와 있던 걸 81만 불에 구입한 집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디태치드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이에요. 반단독주택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세미 디태치, 그러니까 반단독주택이 한 85만 불, 그러니까 레노 안 된 이제 그런 반단독주택이 85만 불 정도에 사면 잘 산 거였어요. 근데 이건 반단독도 아니고 단독이죠. 디태치드인데 81만 불에 구입했으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잘 산 거긴 하죠. 가격만 따지고 본다면요. 참고로 이 당시 시장 상황을 보여드리면, 자, 이 부분이 지금 현재죠. 그리고 제가 여름이 조금 지나면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쯤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돼서 한번 바닥을 찍고 가을 시장이 되면서 살짝 움직이는 이 타이밍에 구입한 거죠. 그래서 이 타이밍이 지나고 겨울 시장이 되고, 그리고 1년 지나고 또다시 바닥을 찍은 이 두 가지 시점과 비교하면 살짝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이때 고점과 작년에 또 한 번 올랐던 이 시점과 비교를 하면 그래도 잘 산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주택의 외관을 한번 보면은요. 자, 지금 드라이브웨이 같은 경우는 예전 그 페이버 그대로예요. 하지만 이쪽 잡초들은 다 정리했죠. 뭐 말이 잡초들은 정리했다 이거지만, 실제로 이거 정리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죠. 한 반나절은 소요되죠, 한 사람이. 잔디도 더 나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벽돌인데 제가 실제로 봤더니 벽돌에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래서 사방을 다 쫙 칠했고요. 이쪽에 보면은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백야드로 들어가는 철제 펜스죠. 이제 이게 나무로 새로 입구도 만들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펜스를 새로 쫙 다 둘렀어요. 그래서 지붕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 지붕하고 이제 드라이브웨이 빼고는 싹 손을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백야드인데 여기 나무가 많죠. 아주 큰 나무는 아닙니다만 좀 지저분하게 있죠. 무슨 숲처럼. 그리고 여기 오래된 페이브가 있고요. 그래서 레노베이션 한 모습을 보면 이 나무들 싹 다 없애버렸죠. 그리고 이 돌들 다 치워버렸고, 그러면서 이쪽을 다 평탄화 작업을 했어요. 물론 실제로 보면은 평탄화 작업이 그렇게 제대로 돼 있지는 않았지만 일단 평탄화 작업이 돼 있고, 그리고 이쪽 보시면 펜스가 다 새롭게 돼 있죠. 이쪽만 그런 게 아니라 3면을 다 새롭게 했어요. 이쪽 보면 이 펜스들이 오래됐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이제 이 집의 리빙룸이에요. 꼭 무슨 방처럼 생겼죠. 여기 이제 벽이 있어서 리빙룸입니다. 그래서 제가 쇼잉을 하면서 최대한 비교할 수 있게끔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 이쪽 사진에 보면 여긴 벽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은 리빙룸인데 이쪽 벽을 지금 없앤 거예요. 허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바닥도, 플로어도 지금 바꿨죠. 엔지니어링 우드로. 페인트 다시 칠했고요. 자, 이 사진 보시면은 아까 전에 그 리빙룸 바로 옆에 있는 다이닝룸이죠. 이쪽이 키친이 되겠죠. 이 사진에 보면 여기도 지금 이 벽이 안 보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쪽이 리빙룸, 이쪽이 다이닝룸, 이쪽이 키친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지금 이 벽이 안 보이죠. 그래서 바닥 딱 했고요. 페인팅 새로 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베이스도 이쪽에 새로 했죠. 여기는 옛날 베이스인데 베이스를 새로 한 거 보이죠? 자, 그리고 이제 키친 사진인데 여기도 보시면 캐비넷이 이쪽에 있고 냉장고가 이쪽에 있으면서 이쪽이 다 벽이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아일랜드를 갖다 놨죠. 벽을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캐비넷이 이쪽으로 가 있죠. 그리고 이 다이닝룸으로 넘어가는 이쪽에도 벽이 있었는데 이 벽이 사라졌죠.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구조적으로 똑같죠. 여기 창문이 있던 거 여기 창문 있고요. 여기 창문 있고 여기 세퍼레이트 엔트런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벽을 이쪽 벽 한 면만 날린 게 아니라 이쪽 벽, 이쪽 벽, 그러니까 두 면을 싹 날려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키친인데 여기 보면 냉장고가 있던 자리 이쪽이 벽이었죠. 벽이 지금 안 보이죠?
그리고 지금 캐비넷 싹 새로 했죠. 여기 보시면 블라인드도 그렇고 문도 새로 했죠. 꽤 넓은 사이즈의 아일랜드가 있고요. 얼핏 보기엔 이 프렌치 스타일 냉장고는 똑같은 것 같죠? 예전에 쓰던 것 같아요. 하지만 후드는 바뀌었죠. 봤는데 한 600불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양의 후드였어요. 그리고 아일랜드 위에는 조명을 넣고 예전에 후드 있던 이 자리 위에 있던 이 조명은 이건 날려버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보시면 계단도 다 새로 했죠. 바닥 바꾸면서 레일도 새로 했고요. 이거 유리죠. 그리고 이 부분을 없애고 유리로 하면서 훨씬 개방감이 느껴지게 됐죠. 환해졌죠, 집이.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지금 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은 지금 이렇게 연결돼 있죠. 벽을 요 레일 끝나는 요 시점부터 요 부분이죠. 요 부분부터 싹 다 없앤 거예요. 여기 클라젯 도어도 지금 다르죠. 이 베이스 몰딩도 다르고요. 크라운은 손 안 댔어요, 보니까. 이 실링이 이 집이 지어졌을 당시에 그 실링은 아니에요. 한번 레노베이션을 살짝 했어요. 이 천정은. 그러니까 이제 팟라이트 작업을 하면서 한번 한 것 같은데 이 실링은 그대로 살렸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메인 엔트런스인데 지금 도어도 바뀌었죠. 제가 이제 봤더니 철제 도어로 단단한 도어로 바꿨어요. 괜찮은 도어로. 그리고 이쪽에 예전 타일 다 뜯어내고 새로운 타일을 바꿨죠. 요즘식으로. 화장실도 뭐 대대적으로 뜯어 고쳤죠. 그러니까 타일 싹 뜯어내고요. 바닥 타일까지 싹 갈아엎고 보시면 토일렛은 똑같은 자리인데 여기 보시면 베니티 세면대는 여기 있는데 새로운 것은 새로 레노베이션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옮겼죠. 물론 없던 라인을 새로 잡은 건 아니라서 그렇게 큰 공사는 아니었겠지만 anyway 손을 더 본 거죠. 이쪽도 베스트탑 없애고 샤워부스 설치하면서 모던한 스타일로 바꿨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방인데 바닥 바꿨고 페인트 다시 칠했고요. 베이스 몰딩까지 새로 돼 있죠. 뭐 이런 전기 컨센트는 다 새로 했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방이고요.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희미하게 보이죠? 보이세요? 이쪽에 지금 원래 등이 있었는데 이 등을 없앴어요. 없애고 다 팟라이트로 바꾸면서 이쪽을 지금 머딩을 새로 하고 샌딩을 하고 페인트도 새로 이제 했는데 보니까 이제 제대로 시공을 못 했더라고요. 이게 사진상 이렇게 다 흰색인데 사진상으로도 다 보일 정도니까 실제로 보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죠. 이 방도 싹 정리가 됐죠? 여기도 등 없앴고 여기 콘센트도 지금 바뀌어 있죠. 이쪽이 옛날 거죠. 안에 있는 아울렛까지 다 바꾼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지하로 내려오면 이쪽이 이제 일렉트로닉 패널이 있는 곳이고 여기도 있죠. 그래서 지금 바닥 딱 바꿨고요. 페인트 했고요. 지금 바닥 같은 경우 보면 이 타일이었죠, 원래.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어요. 이 타일을 다 부셨는지 이 타일 위에 그냥 깔았는지 그걸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일단 바닥은 바꾼 걸로 확인이 되죠. 이 타일을 다 데몰리션 해가지고 이제 갖다 버렸다 그러면 레노베이션 공정에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갔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아직 베이스먼트인데 여기 창문이 보이시죠? 여기 창문이 보이고.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벽으로 이제 있었어요. 아마 이쪽 레노베이션 된 사진 쪽으로 보면 벽이 이렇게 나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렇게. 뭐 추측입니다. 하지만 이 벽을 없애고 이쪽에 아마 포스트가 있으니까 이건 건드릴 수가 없죠. 이거 건드리면 1층이 내려앉을 수 있으니까 요거만 딱 살리고 여기 이제 기둥이 있는 거예요. 여기만 살리고 나머지 벽들을 다 없앴죠. 자, 그리고 이제 베이스먼트의 퍼니스룸 같은 경우도 바닥 싹 새로 했죠. 새로운 타일이에요. 뭐 비싼 타일은 아닙니다만 싼 겁니다만 타일 새로 했고요. 이쪽 벽은 타일로 돼 있었는데 이거 다 뜯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워셔랑 드라이기는 옛날 거 그대로인데 여기도 보시면 벽을 딱 새로 했죠. 이쪽에 보면 이 벽이 지금 없어졌죠. 반 이상이 지금 날아가 버렸죠. 이제 훨씬 시원해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노베이션 모습이 이래요. 키친이랑 리빙룸이 딱 뚫렸죠. 자, 그리고 이제 지하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뜯어 고쳤는데 그럼 이제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자, 일단 바닥 싹 갈았죠. 엔지니어드 플로우로 싹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집에 한 1,400 스퀘어핏 정도 되는데 뭐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은 뭐 4불 초반에도 살 수 있지만 이제 이 당시에 한 6불이라고 계산하면 한 8,000불 정도 소요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료값입니다. 그러니까 자재비만요. 그 다음에 펜스 보면은 아까 전에 백야드 쪽에 펜스를 싹 모두 새로 했죠.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줄이 한 15개 있었고 한쪽이 한 10파트로 이쪽도 한 10파트 이 정도 돼서 그렇게 계산해 보면
한 3,000불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인터라킹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백야드 쪽에 이제 돌을 다시 깔았어요. 근데 그 돌이 그냥 싸구려 그런 돌은 아니었어요. 그게 한 7,000불 될 거고요. 그리고 페인트 같은 경우 인사이드 다 했고 아웃사이드도 다 지금 페인트 새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3,000불 잡았고, 그리고 여기 카운터탑 같은 경우 보면은 제가 이제 3장이라고 적어놨는데, 아까 전에 사진상으로 보여드렸던 이제 아일랜드랑 이제 벽 쪽에 있는 이쪽 카운터탑을 다 하려면 2장 가지고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장이라고 적어놨고, 한 장을 대략 한 1,500불 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제 물론 그보다 좀 더 저렴한 것도 있고요. 그보다 뭐 훨씬 더 비싼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쇼잉을 하면서 봤을 때는 이 정도 가격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캐비넷도 그런 기준 하에 봤을 때 한 3,000불 정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엔트런스 도어 같은 경우는 메인 엔트런스 그리고 세퍼레이트 엔트런스까지 다 해서 4,000불이면 충분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키친 타일 같은 경우는 키친 캐비넷 위쪽으로 벽에 타일을 이제 했는데, 그 타일이 이제 싼 타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한 대략 1,000불로 계산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사진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키친 레인지에 있는 후드가 한 600불 정도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싱크에 있는 수전이 한 1,000불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계단하고 레일 이제 이런 것들이 한 3,000불 정도 소요됐을 것 같아요. 마음 먹고 싸게 하려면 더 싸게 할 수도 있죠. 중국 서프라이 디포 같은 데 가면 훨씬 더 싸게 할 수도 있는데, 러플리 한 3,000불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에 도어하고 클래스트하고 싹 다 교체가 됐거든요. 이걸 만약에 홈데포에서 산다. 여긴 지금 1,000불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홈데포에서 사면 1,000불 더 해요. 일단 1,000불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 이 주택에 2개가 있는데 아까 전에 사진상으로 보셨듯이 싹 다 바꿨어요. 그리고 베니트도 그렇고 타일도 그렇고, 특히 새롭게 만든 샤워 부스에 있는 그 유리 강도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그렇게 아주 싼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 9,000불로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하에도 싹 타일 새로 깔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 1,000불로 잡았고, 대략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집은 바닥 싹 새로 했고, 그리고 타일들 다 깨고 타일도 새로 했고요. 그리고 캐비넷 다 뜯어서 버렸고, 그리고 특히 벽을 많이 부셨죠. 그리고 백야드도 보면 나무들, 거기서 나온 스톤들 엄청나게 쓰레기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데몰레이션 했으면 이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분명히 그 쓰레기를 담을 빈을 뭐 렌트를 했던가 뭐 어떻게든 했을 텐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한 10야드짜리 빈이다. 그러면 한, 제가 최근에는 사용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 400불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10야드짜리 빈을 1톤이 넘지 않게 채웠을 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한 4번에서 5번은 그 10야드짜리 빈을 버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것도 한 3,000불 정도는 들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블라인드도 다 교체했죠. 그 블라인드 비용.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자재 가격들은 정말 그냥 큰 것들이에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또 자질구레한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방문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문이랑 클라스들하고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만, 문이 열리려면 손잡이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문하고 문틀하고 연결되어 있는 힌지가 있잖아요. 이것도 또 구입을 해야죠. 그 예를 들어서 타일 같은 경우도 그냥 타일을 놓으면 붙는 게 아니죠. 예, 타일을 붙일 수 있게 접착제를 사야겠죠. 그러니까 그 접착제 가격이 또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페인트를 적어놨는데, 페인트 같은 경우도 분명히 브러쉬가 있어야지 페인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페인트가 여기 제가 지금 19리터라고 적어놨는데, 이 큰 페인트를 그대로 브러쉬를 거기 찍어서 아니면 롤러를 거기 찍어서 칠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른 용기에 옮겨서 작업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펜스를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지만 나무를 그냥 붙일 수 없죠. 못을 박던지 아니면 나사를 박던지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기타 자재들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3,000불이라고 적어놨어요. 사실 더 들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기 콘센트를 싹 다 교체했죠. 그 부분을 러플리 한 2,000불 잡았고, 그리고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벽을 다 제거했잖아. 그 벽 제거한 비용은 데몰레이션 비용이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벽을 제거하면 그 안에 기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둥까지 이제 벽과 함께 날아가 버린 거기 때문에 보강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강 작업을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틀린데, 정말 그냥 심플하게 자재값만 해서 그냥 2,000불로 적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한 6만 불 정도 나오네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게 이건 제가 보고 제 경험상으로 이 정도 자재니까 이 정도 가격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홈데포에서 살지, 러나에서 살지, 아니면 중국 서플라이 디포에서 살지, 아니면 홀세일 스토어에서 대량으로 떼어올지,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인슐레이션, 이제 벽 인슐레이션을 새로 할 때 그때 홈데포에서 한 묶음이 100불에 가까웠어요. 근데 차이니즈 서플라이 데포에 가서 제가 그걸 60불인가 50불에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면 반값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이 정도 자재비는 들었을 것 같아요. 최소한. 그래서 6만 불이고 여기 보면 제가 적어 놓은 게 모든 툴이 있다는 전제. 그러니까 툴 가격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레노베이션 하면 툴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제 그거 다 제외했고. 그 다음에 자 자재 값이 이렇게 들었으면 이제 누군가 와서 일을 해야겠죠. 뭐 집 주인이 하던 누군가를 하여 하던.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책정한 게 3명이서 3개월 이상은 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인사이드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아웃사이드 다 같이 했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걸릴 거라고 생각했고, 이 사람의 인건비를 3명인데 1명은 400불, 아주 이제 기술자죠. 그리고 나머지 2명은 300불씩, 뭐 이거 저렴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1000불이라고 했을 때 3개월이면 쉬는 날 빼고 해서 60일 해서 6만 불 정도로 계산이 됐어요. 사실 이것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자재값 6만 불, 그리고 인건비 6만 불 정도 해서 최소한 12만 불 정도는 소요됐을 것 같아요. 아까 전까지 보여드린 그런 레노베이션을 하려면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살펴봐야 할 비용이 있죠. 이게 뭐냐면, 자, 레노베이션을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2만 불을 들여서 했는데 이 집을 샀을 거고, 사서 레노베이션 한다면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모든 과정에서 레노베이션을 제외한 과정에도 비용이 발생했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이게 81만 불에 샀다 그랬죠. 그러면 81만 불을 뭐 다 자기 돈 주고 샀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사죠. 그래서 80%를 빌렸다고 쳐요. 20% 다운페이를 하고 그 64만 불을 빌렸고 이 당시에 뭐 한 4.5% 이자율로 빌렸다고 치면 한 먼슬리 페이먼트가 한 3,300불 정도 되죠. 그러면 이 먼슬리 페이먼트를 1년으로 계산하면 한 4만 불 정도 되고, 만약에 2년이었다면 8만 불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집 같은 경우는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파는 거예요. 1년 반이 좀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기지 비용이 이 정도 발생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시면 프로퍼티 텍스, 재산세 1년에 4,500, 2년이면 9,000불. 뭐 이 재산세도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죠. 근데 이제 이 프로퍼티는 토론토 쪽에 있는 거라서 재산세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유틸리티 비용이 토탈 1년에 3,500불, 그리고 2년이면 7,000불. 그 다음에 이 외에 사고 팔아야 되니까 변호사 비용이 들 거고, 그리고 리얼터 수수료도 들겠죠. 살 때는 안 들었겠지만 이제 팔 때는 양쪽 리얼터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되니까 만약에 한 1.2 밀리언에 팔았다면 한 6만 불 정도는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레노베이션을 제외한 비용이 1년으로 따졌을 때 한 11만 불 정도 되네요. 11만 불 좀 더 되죠. 그리고 2년이라고 하면 한 16만 불 정도 됩니다. 아주 대략입니다. 그래서 이 레노베이션 비용과 레노베이션 제외한 비용을 합쳐봤더니 1년 동안 레노베이션을 하고 이제 판 시점 1년이다. 그러면 23만 불 조금 더 총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 이제 2년이면 28만 불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집을 사서 이제 판다 하면 예를 들어 1년 안에 판다. 그러니까 81만 불에 샀으니까 1년 안에 판다면 이 81만 불에 총 비용 23만 불 정도를 더해서 최소한 104만 불, 105만 불 이 정도 선에서는 팔아야지 본전인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계산 과정에서 실제로 제가 한 게 아니죠. 이 레노베이션을. 제가 모르는 부분에 이슈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분명히 비용이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됐지 마이너스가 되진 않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최소한 110만 불 정도는 팔아야지 손실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 집 레노베이션을 하면서 제가 찍어서 올린 영상을 보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기회가 되면 한번 정리를 해서
공유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이런 케이스의 매물이 있어서 공유해봤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딱 두 가지만 제가 더 공유하고 싶은데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이제 다른 집인데요. 딱 보시면 예전에 이게 다 벽이었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여기 보세요. 벽을 이렇게 잘라낸 겁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잘라내고 여기에 기둥을 새로 세우고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이제 튼튼한 나무로 대서 보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자, 벽이 여기 이렇게 이만큼 벽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벽이 있었고 이렇게 벽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벽을 그냥 싹 없앴어요. 이런 기둥 없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지붕이 굉장히 무겁겠죠? 지붕이 엄청난 하중이 있는데 그 하중을 이 양쪽 이 집의 외관 벽이 지탱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가운데 이렇게 기둥이 있죠. 대들보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대들보를 또 잡아줘야 되는데 이 벽이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을 디바이드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런 하중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벽 쪽에도 이런 포스트가 있으면 그 하중을 잡아주는 역할이 더 크죠. 근데 이 벽을 그냥 없애버리면 조금씩 내려앉겠죠, 집이.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는 벽을 없애고 보강 공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둥을 남겨놓은 거예요. 사실 이 기둥, 이 두 개 없어지면은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레노베이션 한 집처럼 훨씬 더 개방감이 있고 뚫려 보이겠죠.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강을 해야 된다는 그 비용과 어려움 때문에 이제 이걸 선택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예 벽이 없죠. 그래서 제가 벽을 허문 자리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이쯤이에요. 벽이 있던 자리가. 그래서 그쪽 부분에 다시 머딩을 하고 페인팅을 한 자국이 있는데 보강을 한 자국이 아니에요. 설마 보강은 했겠죠. 안 그러면 잘못하면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보강한 자국이 아니에요. 그냥 벽을 없애기만 하고 거기를 새로 머딩하고 샌딩하고 페인팅한 자국이. 이거 좀 의심스럽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레노베이션을 할 때도 그렇고 레노베이션 한 집을 구입할 때도 그렇고 특히 이렇게 오픈 페이스로 벽을 허문 집 같은 경우는 보강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 펜스를 다 쭉 새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는데 좀 뭐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제 가까이 가서 봤어요.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이제 나무는 이제 새 거예요. 이제 제일 싼 나무를 사다가 이제 박아놨는데 뒤에 보면 이제 색깔이 틀리죠. 여기가 지금 포스트예요. 그러니까 기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옛날 펜스 나무인데 이 포스트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뭐 썩어 문드러질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이 옛날 펜스의 포스트 위에 새로운 나무들을 박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하죠. 근데 이 펜스의 기둥은 옛날 거죠. 10년도 훨씬 더 돼 보이는 그런 포스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레노베이션 한 집을 살 때는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들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최대한 값싼 자재로 레노베이션을 해서 좋아 보이게 해서 파는 거죠. 근데 바이어는 이렇게 풀리 레노베이션이 돼 있으면 그냥 그 전체적인 분위기에 홀리죠, 살짝.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못 볼 수가 있어.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지금 이렇게 깨끗한데 살다가 몇 년 있다가 깨끗한 펜스가 쓰러질 수도 있어요. 이 포스트가 옛날 거니까, 오래된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숨겨진 레노베이션 된 그 뒤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봐야 하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레노베이션 된 자재를 어떤 자재들을 썼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정말 싼 자재로 날림으로 해서 팔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다행히 제가 봤던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자재도 괜찮은 걸 썼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고가 됐으면 해서 공유해 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